2022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하며 본인의 커리어에서 단 하나 부족했던 마지막 과제,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획득하고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리오넬 메시가 카타르 월드컵 당시의 경기 하나하나의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것들, 플레이해온 방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완벽하게 해내왔다는 마음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쉽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시조에서 가장 수월했던 경기로 생각했던 만큼 아무도 사우디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전 패배 후 저는 충격에 빠져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며칠이었습니다. 패배 후 다음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도록 내버려둔 다음 우리 팀 모두에게 그룹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승을 향해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고 각자 사우디전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심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어요. 그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해왔던 일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경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힘든 상대였어요. 우리는 여러 번 맞붙었었고 거의 항상 우리가 승리했지만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볼을 소유하고 우리를 뛰게 만들고 얼마나 압박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멘탈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기 중 하나였어요. 제가 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골을 넣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공간이 있는 걸 보고 슈팅을 했습니다. 구상을 해놓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슈팅 찬스가 제게 왔고 저는 골문을 바라보고 슈팅했습니다. 그 득점 이후 우리 팀은 예전처럼 플레이하기 시작했어요. 짐을 내려놓고 긴장이 풀린 듯 했죠. 게임의 판도는 달라지는 듯 했고 우리의 월드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멕시코전은 우리의 월드컵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해왔던 방식대로 플레이해야 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 이후 매 경기 우리 팀은 더 나아졌어요. 우리는 모든 라이벌을 존중했고 사우디전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사우디전 이후에 우리는 폴란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역습에 특화된 매우 빠른 선수들과 박스 부근에서 매우 위협적인 레반도프스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차분해져야 했죠. 실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널티킥으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것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훈련에서 다른 방식으로 페널티킥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침착하게 골키퍼의 마지막 동작까지 지켜보고 차는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메시와 레반도프스키의 맞대결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2021 발롱도르 때 메시와 레반도프스키는 수상을 두고 경쟁했었고 결국 메시가 수상했지만 메시는 수상 소감 때 레반도프스키도 발롱도르 자격이 있다라며 리스펙을 건넸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메시는 레반도프스키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레반도프스키가 메시에게 가식적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허위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메시는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방향으로 일부러 드리블을 치는 등 레비에게 다소 감정적인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의 발언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롱도르를 수상한 후에 레비에게 했던 말은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괴로웠어요. 저는 화가 났었고 그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의 앞으로 드리블을 했어요. 그 후에 경기가 끝나고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일과 클럽, 도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호주전에서 저는 오타멘디의 찬스를 가로챘어요. 오타멘디는 공을 본인이 컨트롤하기를 원했지만 제가 뺏어서 슛을 해버렸죠. 당시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거리가 가까웠고 골키퍼가 예상하지 못한 덕에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타르에 도착했을 때부터 우리가 우승 후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입 밖으로 우승 후보라는 사실을 크게 말하고 다니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끼리는 모두가 믿었죠. 사우디전 패배는 우리의 분위기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땅에 발을 딛게 했어요. 월드컵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팀도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브라질 같은 강국을 만나면 혼란이 더 커졌을 테니 16강에서 호주와의 맞대결은 아주 좋았어요. 그들도 16강까지 올라왔다면 좋은 팀이었을 테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더 강팀으로 여겨질 테니깐요. 경기장으로 가는 길,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노랫소리가 더 커졌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도착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아르헨티나인들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경기에서 우리의 홈경기라고 느꼈어요.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경기는 경기 중 벤치 클리어링까지 벌어지는 등 양팀의 신경전도 최고조에 달했었는데요.
경기 전 바날 감독이 메시에 대해서 도발성 발언을 했고, 이에 메시는 팀의 두 번째 득점 이후 네덜란드의 바날 감독을 향해 공격적인 세러머니를 하고, 경기 후 인터뷰 상황에서도 네덜란드 선수와 작은 언쟁을 벌였었습니다. 메시는 경기 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선수 생활 동안 감정적으로 플레이에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레반도프스키와 일어났던 해프닝과 조금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 이야기하고 상대에 대해 존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텐데 말이죠. 경기장에서는 100만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그대로 남게 돼요. 경기 전 한 번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그들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하기 싫습니다. 네덜란드전 골 세레머니를 하고 나서 자동으로 후회가 됐어요. 하자마자 속으로 이 바보 같으니라고 어떡하지? 나 지금 뭐 한 거냐? 라고 했어요. 더 일찍 경기를 끝냈을 수도 있었고 연장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엄청난 혈투였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골을 먹히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인드셋을 다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의 플레이를 했고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플레이했어요. 그것은 우리 팀의 강점을 보여주었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너무 믿고 있었고 옆에 있는 팀 동료들을 서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8강 네덜란드전을 시작하기 전에 브라질이 1대0으로 크로아티아에 앞선 상황까지 경기를 보고 네덜란드전을 치르기 위해 경기 보는 것을 중단하고 트레이닝 캠프를 떠났어요. 네덜란드를 상대할 경기장에 다다랐을 때 크로아티아의 동점 소식을 들었어요. 라커룸에 들어가서 저는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갔고 그들은 승부차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은 휴대폰으로 그 경기를 보고 있었죠. 제가 마사지를 받고 있을 때 아구에로가 승부차기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메시지로 알려주었어요. 승부차기는 크로아티아의 승리로 끝났고 우리는 워밍업을 하러 나갔습니다. 월드컵에서 브라질과의 경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브라질은 지난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브라질이 4강에 올라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크로아티아만 이기면 우승까지 단 한 걸음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공을 안으로 가져가서 그바르디올의 안쪽으로 통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공이 잠깐 제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스프린트를 멈추고 한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 페이크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의 첫 번째 의도는 그바르디올의 앞을 가로질러서 나에게 파울을 하도록 하거나 그가 공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골까지 가려는 거였습니다. 일단 엔드라인에 도착해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훌리안에게 패스할 수 있었어요. 마라도나는 월드컵 내내 항상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플레이할 때 그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노래에서 모두가 그를 언급하고 기억하고 있었죠. 만일을 위해서 저는 경기 전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보지 않았어요. 이미 다 잃었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우승 트로피를 보거나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역습은 정말 미쳤었어요. 매우 빠르고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공을 뺏겨서 매우 화가 났었어요. 공을 안쪽으로 가져가고 싶었지만 제 통제에서 공이 벗어났고 결국 공을 빼앗겼죠. 제가 공을 뺏겨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어요. 경기장의 중앙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골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공이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다고는 확신했지만 심판들이 오프사이드인지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골로 판정되고 나서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에게 기도했고 몬티엘은 해냈죠. 에밀리아노가 이미 2개를 막았기 때문에 몬티엘이 골을 못 넣더라도 찬스가 더 있었지만 저는 몬티엘이 공을 차기 전 말했어요.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버리라고요. 몇 년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저희가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신이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이 저에게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여정은 험난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트로피가 이제 다 끝났어. 와서 날 잡아줘. 이제 나를 만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